애가 길바닥에 드러누워 떼쓰는 거 그냥 기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이렇게 세우셨나요?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사실 이건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길바닥에 눕는 건 단순히 떼쓰기가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언젠가부터 우리 애가 떼를 안 써요. 훈육이 성공했나 봐요 하시는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그게 더 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개월 전후에 아이가 바닥에 드러눕는 진짜 이유와 아이 스스로 울음을 뚝 그치게 만드는 마법 같은 4단계 방법을 공개할게요. 영상 끝부분에서는 어디서도 듣지 못한 떼쓰는 아이가 사회성 1등이 될 수 있는 이유까지 담았으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자, 30개월 전후 아이들은 왜 유독 떼가 늘까요? 아이의 뇌를 한번 상상해볼게요. 이 시기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는 이미 상당히 발달해 있어서 아이는 공포,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을 아주 강렬하고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전두엽은 뇌 부위 중에 가장 늦게 발달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은 느끼는데 그 감정의 브레이크를 걸 능력까지는 아직 없는 거죠. 또 이 시기의 아이들은 욕구가 100이라면 그 욕구를 표현할 언어 능력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100만큼의 감정이 막 쏟아지는데 이 감정을 표현할 언어라는 통로는 아주 좁은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표현할 유일한 방법으로 바닥에 들어 눕게 됩니다. 그럼 그냥 받아줘야 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에서 그냥 져주거나 혹은 윽박을 지르게 되면 아이는 체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이 순간을 잘 이용하면 아이의 마음 읽기 능력을 폭발시킬 수 있어요. 첫째,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속상했지? 라고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감정 조절이 미숙한 이 시기에는 부모가 아이 대신에 감정을 정리해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를 공조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한번 읊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많이 진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까지 설명을 덧붙여주면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단순히 화났구나가 아니라 장난감을 더 가지고 놀고 싶어서 화가 났지?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아이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대신 진정시켜주는 외부 조절에 의존하지만 부모와 감정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내부 조절을 하게 된다고 해요. 둘째, 심호흡하기. 엄마랑 같이 숨 쉬어보자 하고 아이와 함께 깊은 심호흡을 해보세요. 깊은 호흡은 흥분한 뇌를 진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셋째, 질문하기. 아이가 조금 진정되면 스스로 감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해보세요. 숨 쉬니까 아까보다 마음이 좀 더 편해졌지? 지금은 마음이 어때? 라고요. 아이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조절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고 점차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죠. 넷째, 명확한 가이드 주기. 아이가 본인의 감정을 돌아보고 스스로 진정이 됐다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를 명확히 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길에서 눕는 건 위험해. 다음에는 말로 도와달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해주세요. 때를 격렬하게 쓰는 아이일수록 사실은 자기 욕구가 선명하고 에너지가 큰 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에너지를 스스로 조절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훗날 타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읽는 사회성의 천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에서부터 사회성이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깨우쳤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4단계를 통해 아이가 감정을 바라보고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존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바라볼 줄 아는 아이가 될 거예요. 오늘부터 아이가 바닥에 들어 누우면 당황하지 마세요. 자기 조절력, 자존감, 사회성까지 기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30개월 전후 아이들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훈육이라는 게 사실 저에게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등원 전에 책을 계속 읽겠다고 때를 쓰고 오늘은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노래를 계속 듣겠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면 사실 부모도 더 편할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건 아이가 더 올바르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이론과 현실은 많이 다르고 길바닥에 누워버리는 이 아이 앞에서 저도 이성을 잃을 때도 있지만 매일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본질적인 육아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지금까지 아이 뇌발달 쉽게 풀어드리는 부풀이었습니다.